안녕하십니까. 요새 좀 일하느라고 뭐 별다른 건 없고, 아이고, 머리가. 오늘 리뷰할 책은 요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라는 책인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제가 뭐, 책 리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무튼 요새 리리딩이라고, 이제, 아이고, 리리딩. 있는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주의 구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다시 읽을까 말까 했는데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 이게 제가 읽은 지 한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왜냐면은 그만큼 아무리 교양 과학서라고 해도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는 마음 잡고 읽으려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진짜 요새 한 근 3일 동안 일 끝나고 와서 틈틈이 읽었어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읽었나? 계속?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다 읽고 나서도 솔직히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솔직히 한 60%? 그 정도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다 제가 체크해 둔 거를 다시 봐야 될 정도로 제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뭐 물리학 전공을 한 것도 아니어서 그에 대한 지식은 낮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을 다시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었는데, 읽은 이유는 일단은 뭐 다른 건 없고, 어, 이거를 리뷰를 하는 사람이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 분 나왔어요. 그 겨울 서점님? 네, 이 여자분인데, 이것도 그냥 소개만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인기가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저는 이 채널을 일단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래의 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 말하는 거지. 지금 있는 지식을 나중에 나의 미래의 나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심심하신 분은 그냥 보시라고 찍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어, 예전 이제 과거 뉴턴부터 뭐 아인슈타인까지, 뭐 아무튼 옛날부터 근현대까지 이제 역사를 쭉 말하고,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최신 이론, 촉근 이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촉근 이론이 뭐냐? 아무튼 말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것도 저는 처음에 접할 때 대학 때 2008년에 접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근데 나온 연도 수를 보니까, 그 책이 이 책이 아니지? 엘레건트 유니버스 있어요. 아무튼 이 브라이언 그린이 쓴 책 중에 보니까 연도가 2002년에 지었어요. 촉근 이론에 관해서. 그때 제가 이제 고3이어가지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책도 많이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서 겨울쯤인가 2008년에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될 때쯤인데, 그 충격을 받아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쭉 잊고 살다가 이제 7년 전쯤에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리뷰를 하려는 우주의 구조, 요거를 이제 읽게 됐는데, 뭐,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전작이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촉근 이론이란 뭐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요새 유튜브에 이제 많이 있어요. 무슨 1분 과학이니 뭐니 뭐 과학 쿠키 뭐 이런 분들이 올려준 거 보면은 내용도 참 잘 만들고 동영상도 참 이쁘게 만들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보면은 내용은 충실한데 그냥 흥미 위주예요. 흥미 위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흥미로워. 그 내 영상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운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빠리빠리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 위주로 사람들의 그걸 이제 스킵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재미가 있는 부분만 딱딱딱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촉근 이론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게 이제 뭐 분자가 있겠죠? 분자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죠? 분자가 원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것은 또 뭐 전자와 쿼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더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 성질. 이게 이제 촉근 이론이다. 촉근으로 돼 있다. 끈으로 돼 있다. 이 끈이 진동에 따라서 입자의 성질이 달라진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의미다. 근데 왜 이게 이론이 나온 배경을 보면 여러 책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거시적인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뉴턴 방정식이나 뭐 아인슈타인 같이 그런 힘에 대한 방정식하고 이제 미시적인 이제 양자역학을 전자나 뭐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그런 방정식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최종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궁극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값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런 식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이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끝이 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채널도 있어요. 에미론이라고 해서 촉근 이론이 이제 결국은 5개의 이론으로 된다. 다시 확장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N이 된다. 이 부분을 딱 설명하고 끝나요. 일단은 끈 이론은 또 10차원, M이론 11차원. 보면은 되게 흥미롭잖아. 또 10차원이라고? 와, 대단하다. 막 흥미를 유발시켜. 근데 뭐 알려주진 않고 끝나. 또 M이론 11차원이래 더. 한 차원이 추가가 됐대. 근데 안 알려주고. 그래서 결론은 찾아보라는 소리이신지 다들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본인들도 흥미에 따라서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확장을 이제 촉근 이론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자 봅시다. 어차피 많이 안 보시니까 천천히 시간 남으신 분들만 보세요. 봅시다.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도 했지만은 생각이 그렇구나 좀 놀란 게 이제 엔트로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무질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보고 계시겠죠? 아무튼 해가지고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도로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미래로 가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해를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저도 시간은 방향성이 있는데 엔트로피가 시간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읽었어요. 처음에도. 근데 저자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엔트로피라는 것도 확률적으로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에서도 엔트로피가 확률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자체로는 시간의 방향성을 말할 수는 없대. 근데 어쨌든 결국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의 관념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또 그래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이다 설정한다 이렇게 아무튼 결론은 내렸는데 아무튼 그런 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면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엔트로피를 한번 바꿔보면 안 되나?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건 확률적으로는 물론 엔트로피가 과거에는 낮은 확률이 그러니까 낮은 확률도 있긴 있대요. 근데 높은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과거나 미래나 엔트로피는 항상 높다는 거예요. 현재 중심 부분, 확률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제, 촉근 이론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합쳐져야 하는 이유, 이제 이거를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블랙홀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랙홀은 미시 세계처럼 작은 점인데 또 거시 세계를 다루는 어떤 행성처럼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큰 질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말하면서도 어렵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필연적으로 이 통합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생각 좀 놀란 게 촉근 이론에서 최소 단위가 끈이잖아요. 끈인데 이 이론으로 보면 프랑크 길이라는 이제 미세한 아주 무한정 작은 점을 가지고 그거를 단위를 한 게 아니라 프랑크 길이라는 그런 최소 단위를 제한을 뒀어요. 그거보다 더 작으면 거기서는 물리 법칙이 통하지도 않고 이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이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 끈도 최소 단위가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M 이론이 등장한 배경은 그러니까 이 촉근 이론이 5개가 나왔다 그래. 5개가. 근데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끈 자체가 최소 단위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 물리 법칙이 통하는 그 환경에서의 최소지 결국 궁극적으로 최소는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통합이 되는 이론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더 최소 단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확실히 완벽한 이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력한 이론은 맞는데 확실하진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렵네 어렵고 시다. 그래서 이제 10차원 얘기 나오니까 차원 그래. 그래서 끈 이론은 이게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뭐 제가 학자는 아니고 독자로서 이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보면 어쨌든 끈 이론은 10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차원에다 와 하고 그냥 놀래키고 그냥 끝나잖아요. 10차원이 왜 나타나야 되냐. 그러니까 진동수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차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수가 많잖아요. 뭐 입자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힘을 매개하는 힘 입자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을 다 하면은 수십 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이제 진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원이라는 게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0차원에서 와 놀래키기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힘입자나 입자의 종류만큼 패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원을 추가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10차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됐고 저는 좀 놀란 게 M이론이 이제 한 차원이 더 추가돼서 11차원이 됐잖아요. 이 11차원이라니까 한 차원이 중요한 게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이 책에서 말하기를 5개 차원을 합칠 때 합치기 위한 그 길을 한 차원을 추가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11차원이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데 확인해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더 보면 두 수업씩만 하니까 좀 저도 어렵게 어렵네. 그러니까 장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몇 장 다음 장을 보면 봅시다. 이제 힉스장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힉스장. 이 브라이언 그린이 이 책을 쓸 때가 20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힉스장이 발견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힉스장이 당연히 발견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나온 그런 내용이랑. 그래서 보면 이게 빅뱅 초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난 후에 힉스장 온도가 10의 15승 엄청난 온도긴 한데 아무튼 10의 15승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입자의 질량이 부여된다. 그러니까 10의 15승 온도가 10의 15승 이상이었을 때는 그 전에는 모든 힘이 통합이 된 상태였는데 10의 15승 온도가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뭐 질량이나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힘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확인도
됐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인 건 맞고 아무튼 말하면서도 정신이 없네. 이 책에 대한 거는 촉근 이론에 관한 거고, 제가 이 리뷰를 한 거는 모든 과학 리뷰를 하는 채널을 보면 너무 제목에 관련된 이제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텍스트만 있지 자세한 거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왜 그런가, 왜에 대한 거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어차피 이거는 미래에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어쨌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다시 책 읽기를 제가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읽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